자, 1학년 원격 강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사갈래의 이해 단원을 들어가면서 서사갈래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봤었죠. 자, 그래서 서사라는 것은 서정갈래와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자, 서정갈래와 달리 시간에 따른 이야기 흐름과 구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제시가 돼 있고, 자, 등장 인물들 사이 어떤 갈등 관계라든가 또는 사건의 발생에 따른 플롯 구조가 자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자들의 어떤 흥미를 돋운다고 했죠. 특히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흥미는 배가 되는데, 그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도 역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태준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태준의 달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인물들 사이 갈등 구조가 자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서정적인 어떤 분위기 묘사라든가 배경 묘사가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독자들의 흥미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시적인 어떤 전경 묘사, 자 이런 배경 묘사가 작품성을 극대화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의 어떤 전개 과정에서 발단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즉 관찰자가 황수건이라는 어떤 주인공의 어떤 행동 묘사라든가 또는 인물의 어떤 면면을 직접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1인칭 관찰자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 그런 1인칭 관찰자의 시선에서 주인공 황수건을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언행을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으로 내려올게요. 전개 부분으로 내려왔더니 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 댁이 문안서라고 해서,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각주를 보시면 문안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대문 안을 말했던 거예요. 지금 한양에 옛날에 한양이라고 했죠. 한양에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죠. 그래서 4개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이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안쪽. 그러니까 그 문 안의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댁이 문안서라고 지금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황수건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면서 들어섰다. 잡담자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되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합비라는 용어가 나와요. 선생님도 지금 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 각주를 보면 각주가 아래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합비라고 해서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본말로 등이나 기세에 상호가 찍힌 겉옷을 이르는 말. 그래서 이것을 입고 있으면 어떤 상점인지 어떤 상호의 직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비를 안 입었다는 것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합비를 입지 않은 것은 신문 배달원이긴 배달원인데 원 배달원이 아닌 보조 배달부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조 배달부, 아직 정식적인 어떤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합비는 안 입었으되 자 지금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요? 라고 했어요. 그런 걸 사할이나 저 건너 쪽에서 찾았습쇼 제기하면서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자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그만 집을 사고 와 갭쇼? 내가 알았다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황수건이 자신이 어떤 속마음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어떤 성향의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순수하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니까. 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이 어두운, 자, 그런 어떤, 눈치가 없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자, 주인공 황수건이었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당황스러워서 유심히 그의 생김을 보니, 자, 외양을 이제 묘사해 줍니다. 자, 생김새를 본다는 것은, 외양 묘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물의. 자, 인물의 겉모습, 즉 외양을 묘사해 주는데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겠죠. 자, 인물의 외양을 자, 어떻게 묘사해 주느냐. 자,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자,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머리가 크다, 골이 크다. 그런데도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라고 해서 주인공이었던 외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자, 빡빡 깎았어요 머리도. 자, 그리고 머리가 커요. 자, 그리고 짱구야. 자, 이런 어떤 세 가지 외양의 특징점을 제시를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외양 묘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황수건의 어떤 외양이 황수건의 어떤 성향과 연결되는지는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 첫 번째 묘사가 이루어졌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자,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립쇼 이게 제 업인뎁쇼 하고 날래 불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겐 개가 없구먼 입쇼라고 해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신문 배달을 하러 왔으면 신문만 놓고 바로 가면 되는데 들어와서 남의 집 어떤 살림살이라든가 남의 집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견하면서 귀찮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지금 서술자 1인칭 관찰자인 나는 그래도 성의껏 대답을 해주죠. 아직 없소라고 했어요.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참견을 이어갑니다. 자, 왜 그랬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인데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인데쇼 망하지만 한 개가 있는데쇼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라면서 계속 쇼 이런 어떤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이게 황수건이 어떤 말투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습관화된 말투 정도로 봐야겠죠. 자,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 거립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자,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 대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 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랗다. 황수건의 두 번째 외양묘사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서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랗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과 팔목에 대한 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머리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라고 외양 묘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떤 성인의 외양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인데 선생님이 지금 판단하기에 우스꽝스러운 묘사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를 해주고 있다. 자,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됨의 어떤 가벼움 또는 경박함
이런 부분이 어떤 성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인물의 외향은 그 인물이 성향 또는 성격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외향 묘사가 저렇게 남의 집에 와서 잡스러운 일에 참견하는 어떤 경박스러움과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의 외향 묘사는 황수건이라는 이 인물의 어떤 경박스러움 또는 경솔함 또는 천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천박함 이런 어떤 성향 성격과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박스러움, 경솔함, 천박하다라는 무엇과 연결돼 있다고요? 성향 이러한 성향 또는 성격과 연결돼 있다. 자, 이런 어떤 성향 성격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에 제시된 어떤 외양, 두 번째 제시된 황수건의 외양 묘사가 자, 이런 어떤 경박스러움, 경솔함, 천박하다라는 성격, 성향과 연결돼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서 고날 텐데 피곤하실 텐데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 관찰자인 나도 이런 어떤 계속 참견하는 황수건이 귀찮고 이제 빨리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아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십시오. 자,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시오. 자기가 사는 집을 굳이 말해 줄 필요가 없는데 말해주는 어떤 부분도 일상적인 어떤 대중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하니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과 나의 어떤 첫 만남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황수건과 나의 첫 만남을 제시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섰다. 자, 오늘은 왜 늦었소? 그러니 자연그럽죠 라고 하면서 자, 자연그럽죠 라고 하면서 어떤 시간관념이 좀 무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은 어떤 시간을 지키고 아침 일찍 배달하는 것이 생명인데 왜 늦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연그럽죠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물이 시간관념의 어떤 시간관념 또는 어떤 개념이 약하다. 시간관념이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관념 개념이 약하다. 그래서 신문 배달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방금 말했듯이 신문 배달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새벽에 일찍 신문을 배달해야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또 신문만 놓고 가면 되는데 또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황수건이 경박스러움과 연결되는데 자,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자, 저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해서 노랑수건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자,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역시 경박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라고 해서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가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가 좋았다. 그래도
이 황수건을 이 내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걸. 그러니까 이야기를 받아줬겠죠. 자, 여기서 반편이라는 어떤 용어를 볼까요? 자, 반편이라는 용어는 각주에 보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반편은 반편이라고도 하고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그 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편과 뭘 대꾸해가지고 그러느냐 돼. 나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자,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굉장히 대인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귀찮고 신문만 놓고 가면 좋을 텐데 지금 관찰자인 나는 주인공 황수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었다라는 부분에 1인칭 관찰자의 나의 성향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황수건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주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성의 있게 들어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어떤 성향의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죠. 자,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자,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았다. 5, 6월인데도 꿩고기를 장을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시잘데기 없는 어떤 물음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냐는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 소원이 있대요. 평생 소원이 자기도 원 배달을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금 그 정식 직원이 아니고 보조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황수건이. 자,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은 어떤 나이 물음에 정식 직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배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 배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들었어요. 굉장히 소박하죠. 소원이 굉장히 소박해요. 이런 어떤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물론 그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경박하고 경솔하지만 꿈도 굉장히 소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에게 3원 받는 터라 자,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자, 부러웠겠죠? 자, 원 배달로부터 얼마 떼어 받는데 떼어 받는 돈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옷을 입는 것, 방울 차는 것도 부러웠대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러웠다는 것에서 역시 소박하고 순진한 어떤 인물됨이 드러나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뭐 순진하다라는 성품이 또 드러난 부분이 있었죠. 자, 위에서 순진하다라는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 있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순진한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봤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순진한 부분인가? 일단 선생님이 아까 말을 했었는데 잘 못 찾겠네요. 하여간 그 순진하고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보조 배달로서 원 배달이 입는 그 신문 배달한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리고 원 배달이 차고 있는 방울도 한번 달아보고 싶고 이런 어떤 굉장히 소박하고 순진한 어떤 성품을 잘 드러내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면서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했다. 자, 굉장히 어린 아이 같죠? 자,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이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사장이 되라고 하죠. 자, 그는 둥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자, 경란이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각주에 지금 제시가 돼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있나요? 경란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고 또는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 꼭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고요. 자,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미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 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자, 이 선생님 갭쇼.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라고 해서 소원을 이루는 듯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제가 배달을 옵니다라고 했어요. 오늘 밤만 자면 입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뻤겠죠. 평생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래서 보라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에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원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계속 진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황수건이 원배달로서 내일부터 일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한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렇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 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 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자,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라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관찰자인 나는 황수건에 대한 호의와 긍정적 태도가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호의와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자,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개 부분까지는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어서 기대에 부풀어 찾아온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찾아온 장면까지 봤고요. 자, 위기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 소설은 지금 전경 묘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구성상 위기가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위기로 설정돼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명 오늘 원배달로서 신문 배달원 정식 복장도 입고 방울도 차고 올 거라고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인 나는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라고 해서 또한 오지 않은 황수건에 대한 어떤 나의 반가운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요. 반가움이 어떤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 계속해서 보시면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라고 물으니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라고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반편은 덜 떨어진 인물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그까지 반편이 여기서 황수건이에요. 그래서 덜 떨어진 인물을 어딜 맡깁니까? 라고 해서 보조 배달부로서 일을 했지만 원이 보기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다른 이들의 어떤 평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황수건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 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평가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황수건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낮았다. 자,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라고 물어보죠.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걸요. 라고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일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은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이 그 관찰자인 내가 황수건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고 있었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도 굉장히 수용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원배달이 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공감을 해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면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자, 당자라는 어떤 용어를 볼게요. 자, 당자라는 용어가 각주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당사자죠.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자,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러웠고요.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하였다. 자,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게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우스운 일화라는 것은 황수건이 어떤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 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다는 거죠. 우스운 일화, 모자란 인물됨 때문에 벌어진 일들. 자, 그래서 황수건이 보조배달부에서 떨어지고 원배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이 소설에서는 위기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이 치닫는 부분이 아니라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한 부분을 위기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순 일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순 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소설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해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이 일화가 첫 번째가 제시가 돼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제시가 돼 있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때 급사라는 용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역시 각주를 보면 급사라는 것은 관청이나 자, 회사 또는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리는 사람. 자,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리는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급사로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신문 배달원을 하기 전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이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에 손님이 오면 으래 손님을 앉히고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그래서 만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다스러웠다는 거죠. 성격 자체가 경박스럽고 천진하면서도 덜 떨어지면서도 또 수다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도 많이 떨었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은 도항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왔다. 시학관 용어 모르시죠? 자, 시학관은 일제 강점기 때 항무국에 속해서 관내의 학사 시체를 맡던 고등관. 그래서 직급이 높았던 공무원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내 학사의 어떤 시체를 맡았다. 시학관이 나온 것을 자,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자, 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까 후리마스카 히히 하면서 되도 않는 어떤 일본어를 짓거리니까 자, 일본 그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직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상황 자체가. 자,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에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데 성이 나고 말았다. 자,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카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어떤 직무와 본인이 해야 할 어떤 의무도 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급사로서의 어떤 본분에도 충실하지 못했고
아까 우리가 이제 신문 배달원으로서 배달만 하고 빨리 다른 집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시간관념도 없었고, 자, 신문 배달원으로서의 어떤 직분에도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자, 두 번째 일화를 또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소설 속에 또 다른 일화가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액자가 또 이어져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색시 달아난다라고 있어요.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이라고 했어요.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건데 이거를 이제 순진하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자,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천진해서 남의 어떤 농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잘 속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오후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자, 하악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각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하악, 자, 하악이라는 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날이 수업을 마치는 건데 급사가 어떤 수업을 일찍 끝내는 어떤 권한은 없죠. 자, 권한은 없는데 하악을 시켰다는 거죠. 자, 가령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자, 수업이 50분인데 20분 만에 쳐버렸다는 거죠. 50분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 쳤다라는 거예요. 급사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거죠. 수업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조정을 한 거죠. 자, 20분 만에 또는 30분 만에 종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자벨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급사가 수업 시작과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을 쳤었죠. 자, 그래서 집에 빨리 가려고 수업을 일찍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소 모자라지만 천진하고 순수한 성격을 지닌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천진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했어요.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쇼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잊을만 할 때쯤 찾아왔는데 굉장히 반가웠겠죠. 자, 호의적이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반가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자,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자,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요즘 신문 내가 배달하지 않는데 잘 오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는 듯 이라고 해서 황수건이 엉뚱한 모습을 또 우스꽝스럽게 제시를 했어요. 자, 황수건이 엉뚱한 모습을 희화화했다. 희화화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스꽝스럽게 제시함, 인물됨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인물됨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희화화라고 합니다. 자, 늦지도 않고 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옵쇼라는 부분은 지금 황수건이 할 말은 아니죠. 왜냐면 황수건은 시간관념이 없었고 시간 개념이 없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9시에 오기도 하고 시간이 불규칙했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하게 배달을 했던 황수건이 제때마다 꼭 옵쇼라고 묻는 부분이 모순입니다. 자,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을 일찍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라고 해서 대답을 해줬더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자, 머리를 벅적벅적 긁는다는 것은 쑥스러움과 겸연쩍음을 드러내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자, 쑥스러움과 또는 겸연쩍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표현인데, 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 대화나 또는 말로써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로 드러내는 행동, 또는 의상,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행동, 의상,
등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행동, 의상 등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비언어적인 표현. 자, 그럼 여기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서 황수건이 취한 행동은 머리를 긁는 행동이죠. 자, 이 머리를 긁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순된 발화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랬었나? 내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신문 배달을 했었나? 했었지.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 배달원이 제때 오냐고 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연쩍 없다 또는 쑥스러웠다 라는 부분을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신문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 자, 이 부분을 이어서 드러냅니다.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그래서 신문사에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을 자, 순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했고요.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자, 그런데쇼 선생님 왜 그러우? 라고 또 이제 대답을 해주죠. 삼산학교에서 말씀해요. 그때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죠? 라고 했어요. 또 이제 허튼 말을 하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희죽거리며 또 황수건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합니다. 우스꽝스럽게 또 희화화하고 있어요.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꿉쇼 운동을 합죠 라고 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그 직무에 대한 태만과 직무 불성실로 쫓겨난 그 학교에 급사로 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다. 자, 어떻게 운동을 하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을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붉은 댐이다 그리여. 이 용어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붉은 데다 흥분하여 자꾸 성을 월컥 내다 라는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급사로 있는데 황수건이 와서 급사자를 탐내니까 화가 날 만하죠.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붉은 됩니다 그래요. 그래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텐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뎁쇼 라고 했어요. 그렇지, 뭣도 모르고 대들었다가 매만 맞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장면, 동조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줬죠. 그래서 황수건의 이 부분도 관찰자인 나의 황수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추임새를 넣어준 이 부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랩섭쇼 어쩐 여긴 큰 돌멩이를 하나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 놨었죠 라고 해서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지금 황수건이 돌멩이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 입쇼. 제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거임쇼. 대게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쇼 라고 했어요. 우두라는 용어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두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보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에서 뽑은 면역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황수건이 나의 집을 방문한 목적이 잘 드러난 부분이에요. 우두를 왜 넣지 말라는 말이요? 라고 또 물어보죠. 자,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을 넣는답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제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어요. 자,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라고 해서 엉뚱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는 싱글거리며 내가 생각했다 라고 했어요. 근거가 전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내가 생각했다. 자,
자, 증빙된 부분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화상의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돼 있죠. 자, 보니까 자, 근거가 없는 말이고, 자, 우두 접종 시 며칠 동안 약하게 천연두를 앓게 되어 기운이 없어지는 현상, 기운이 없어지는 이러한 일시적 현상을 황수건이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왜 그렇소?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하는데 기운이 장산됩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지 뭐 무서울 것도 없는데쇼. 그걸 모르는 게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문서답하고 횡설수설하는 어떤 황수건이 우스꽝스럽고도 어이없으면서도 황당스러운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라고 또 호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 말을 해준 황수건이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자, 표하는 장면까지 이어졌어요. 자,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번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지금 일화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일화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자, 이태준이 달밤에 나온 황수건의 일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